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관리팀,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4개 팀에 일반직 22명, 임기제 공무원 1명, 공무직 3명으로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손인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관리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학민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김시영 팀장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정책 방향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으로 4개 분야 목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후소득 기반 및 사회활동 지원 방안으로 노인 일자리 2,823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의 친환경 로컬푸드 제공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 제공, 기초연금 지원, 노인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내 증가하는 치매 인구를 위한 시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치매 노인의 지역 내 보호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장애인 편의 증진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자활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지속 가능한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생산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수급, 탈빈곤을 촉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사례관리 지원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및 정부 양국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부서 중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활동 영역과 경제력이 감소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전년도 대비 노인 일자리 1,000개를 추가 발굴하여 일자리 수행기간 5개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0억 9,19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는 2020년도에 노인 일자리 1,750개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일자리 1,000개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규 수행기간 2개소를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일자리 사업 공모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달 2월부터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관 증축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복지관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내년 8월까지 3층에 약 600평방미터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9억 8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증축공사 소음으로 인해 일정 기간 시설 운영 중단이 예상되므로 주간보호시설 및 재활치료의 임시 운영을 위한 대체 공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3인 1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45개소에 대해 예산 및 회계 처리, 종사자 채용 및 복무, 서비스 대상자 지원 관리, 감염병 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은 경로당의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꾸러미를 지원하여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 농산물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 1,26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경로당 484개소로 공공급식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로컬푸드 꾸러미를 경로당 이용 규모에 따라 월 2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정 및 계획으로 지난달에 경로당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급식사업 공급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내 취식이 불가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관내 치매 노인 증가에 따른 전문 요양시설의 필요성 증대와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립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2023년까지 3중면 4강리 일원에 연면적 4,347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 정원 150명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전 행정 절차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설계 공고 및 실시 설계 용역 후에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 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및 교육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부지로 지상 2층 연면적 1229평방미터 규모의 사업비 39억 5,917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신축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공공건축 심의와 현상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계약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는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계획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 7,384만 5천 원이며 서비스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과 8.1 노인복지센터의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77명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143명,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266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성과는 전년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898명,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9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인분들의 안전한 보호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 수행기관의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총 93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5,611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까지 일자리 수요처에 인력을 배치하여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보조와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장애인단체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등의 현금 복지와 양곡 현물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4,949가구 6,180명이며 사업비 217억 2,744만 원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신규 책정 및 보장 변경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급여와 해산 장제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도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보장 결정 및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가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복지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35명으로 연간 20억 8,3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은 수행기관인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맞춤 택배, 카페, 편의점, 친환경팜 등 10개 자활사업단과 1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중 조건부 수급자 상담 및 사업 안내, 지도점검 및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해가지고 올해 노인 일자리 1,000개를 더 만든다 그랬던 건가요? 예. 우리 노인 일자리는 보통 이 복지정책과에도 있던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 따블 되나? 복지정책과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습니다. 만일 저기한테 그 무한 돌봄 센터에다가 위탁 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되는 예. 거예요? 복지과에 되는 거예요? 예, 올해 1,000개 일자리가 늘면서 기존의 사업 수행 기관이 대한노인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했었는데 이제 일자리 사업량이 느니까 수행할 기간도 부족해서 2개소를 모집을 했는데 그전에 문화원에서 했던 거 예. 이게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네, 문화원은 이제 제외가 됐고요. 그러니까 제외됐는데 예. 그 옛날에는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걸 이제 사회복지과로 아니 넘어온 그 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거예요. 했었어요.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신규 기관으로 동부 서부 무한돌봄 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은 2분 계시잖아. 여기 저기 노타리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어르신 노란 거 있고 2분 계시잖아. 네. 그 노인 일자리 여기 들어가는 건가? 매일 2분씩 계시던데 아침에 못 봤어요? 네, 전 잘. 우리 올라올 때 보면 매일 2분 계시던데 거기 앉아 계시잖아. 저 법무사 그 앞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경로당 없는 데서 여기 아마 친환경 로컬푸드 이런 거 들으면 아마 속상할 거예요. 우리는 경로당도 없어 죽겠는데 뭔 로컬푸드 뭐 이런 거 다 나오냐고 그럴 거란 말이어서 금강면에 한운이 내동 마을이 있잖아요. 아니 중대마을은 이제 땅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경로당을 짓지를 못했는데 거기 요번에 시지가 조금 뭐 이렇게 도로 나가면서 좀 생기는 게 있던데 그거 아마 매입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셔.
그분들 그 경로당 그래도 경로당 없어 죽건 서러워 죽겠는데 이거 로컬푸드 이런 부식 이런 지원 이런 거 그냥 들으면은 그분들 무지하게 속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을에 뭐 돈이 없으니까 땅도 못 사고 또 시유지도 없고 딴 데는 시유지도 많은데 해변 또 그 동네 시유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로가 나가면서 그 수용한 게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가 아마 좀 적당한 부지 같은데 한번 잘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당은 저 어. 시유지를 제공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뭐 시유지 그 뭐 저 있으면 그 뭐 시유지에다 심으면 어차피 우리 저 안성시 건데. 그래서 뭘 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여간 열심히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가가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경로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네. 그리고 손희철 팀장님께서 파견 같은 데 복귀를 하셨나 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해서 이제 신규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제 꾸러미로 해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가 봐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딱 정해놓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10가지면 10가지라고 이제 정해놔서 하는데 네. 생각을 고민을 해보면 그 나오는 그 음식의 메뉴를 프린터를 해서 경로당에 정해주면 경로당에서 뭐 관리하시는 어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는 뭐 요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갖다 주면 질적인 거로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영양급식 정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서 갖다 주면 네. 분명히 우리한테 들어오는 소리는 이런 거는 잘 사용하진 않는데 많이 첨부해서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로컬 푸드라는 제도가 신선한 야채를 배분을 해서 많이 먹는 거 중요하지만 네. 그 드시는 분들에는 질적인 걸 먹는 걸 요구를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갖다 줘서 뭐 드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어떤 요구 조건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소유 예산이 10억, 9억 총돈 되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이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이 38도로에 있는 이렇게 붙어 있나 봐요 보니까. 네. 혹시 이 자리를 선정한 이유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게 선정이 돼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오래전부터 선정이 돼 있었지는 않고요. 네네. 경기도 수요조사 때 저희가 2019년도에 아마 이제 그 다른 부지는 매입을 해야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유지 중에 후보지를 몇 군데 이제 사전에 한번 답사를 했었는데 여기가 그 묘지 시유지가 한 3,800평 정도가 있었고 예 그래도 묘지요? 네 그러면 지목은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타당성이 맞다라고 해서 하신 거구나.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좀 지금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에서 다방도 하시고 참기름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네, 깨끗하게 나와서 환경이 좋은데 이게 영사업체 시장 안에서 참기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중복이 돼서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일자리에서 소득 창출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방면으로 인해서 시장에 재래시장 사는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줄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좀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 시니어 클럽 저 참기름 들기름 판매하는 데는 원래는 뭐 장날이나 사실은 주말에 이용률이 높은 건데 저희는 평일에 5시까지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판매를 좀 촉진을 시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날이나 아니면 주말 이런 때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도 시장 상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참기름 들기름 파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딱 붙어서 있거나 멀리 있으면 티가 안 나는데 네. 그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팔기를 상당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지금. 네.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줘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분보다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원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라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에 영세업자가 파는 업자를 또 다루 선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또 딱 가니까 다 국산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거기 자체 파는 것도 네, 그러면 네. 큰 차별이 없는데 꼭 이게 진짜 정말로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해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네.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영 의원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여기 보니까 12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그 길에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도 그 사업인 거 맞죠?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그 일자리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는 분들 안전 조끼 같은 거는 안 줍니까? 아, 저희가 부대비가 연 한 18만 원씩 지원이 돼서 네. 거기서 피복비 같은 거 이제 제작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조끼를 안 입고 하시니까 상당히 도로변에서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건지 그 쓰레기 줍는 일을 하시는 건지 노인분들이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노견도 좁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안전조끼 같은 거 이렇게 좀 착용하시도록 좀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업복은 아마 다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아는데 안 잘 입으셨던데.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 입고 아, 나오셔서 네,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디 조끼로 돼 있어요? 네, 조끼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제가 입고 다니는 걸 본 것도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평상복 이렇게 입고 계셔서 뭐 하시는 건가 봤더니 아무튼 쓰레기 주러 그 일자리 때문에 나오신 거는 같은데 아무튼 그런 좀 안전하게 좀 복장 착용 조끼 같은 거 하셔서 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수행 기간에 저희가 잘 지도를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님. 네. 설명서는 10쪽인데요. 그 대림동산 장애인복지들 신축권리 네. 여기 보니 지금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및 현상 설계 공모가 근 1년 동안 진행된다는데 이렇게 지난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오랜 기간을 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라는 제도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이게 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 별도의 그 기관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별도로 받게 돼 있는데 그게 대략 한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계약 심사나 이제 우리 안성시 자체 설계 계약 심사하고 또 설계 공모 한 4개월 정도에서 저희가 한 10개월 잡았거든요. 아니, 설계는 밑에 나고 현상 설계 공부 보니까 야, 지금 어떤 것들은 뭐 큰 건물도 지는데 신속하게 하는 거 반면에 이거 지금 오랫동안 이분들 지금 애타게 들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한 23년 12월 24년부터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일반적인 공공건축 매뉴얼 그 소요 기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도 최대한 이 일정을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부지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제안하기도 했지만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장애인 그 시설 관련해서는 너무 관심이 좀 부족해요. 좀 관심 촉구를 다시 한번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특히 어느 일정한 단체들에게만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렇지 못한 소외분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있잖아요. 좀 할 수 있는 것은 좀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주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공정한 사회, 뭐 정의로운 사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공정하고 뭐가 정의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소외받는 것을 좀 덜하게 하는 것이 좀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뭐 힘 있는 단체는 뭐 바로바로 이렇게 거시도 해주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등한시하고 이런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요,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송미창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천 의원입니다. 네. 안성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모공원이 아직 개장이 안 돼 있죠? 네. 언제쯤 개장할 예정이세요? 아, 저희가 당초에는 계속 개장 시기를 작년 3월이라고 이제 했다가 또 7월, 9월 계속 연기가 됐었는데 사실 저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 잘 못 챙겼었고 해서 원래는 이 시설 준공만 돼서 개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못 챙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준공 중에 있거든요.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 한 4월, 5월 안에는 개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뭐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네, 이게 현재 안성 사는 시민이 1인당 네, 15만 원이었나요? 네, 네. 15년에 15만 원, 30년, 최대 30년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거였고 최대 45년. 최대 45년이에요. 네, 네, 부부 합산은 50만 원이 됐던 거고, 네. 그죠? 15만 원이 아니라 봉안당은 50만 원인데요. 1인당 50만 원, 네. 15년에. 네, 아, 부부는 40만 원. 개인당 그렇구나. 1인당 40만 원. 지금 현재 이 수요 조사를 예. 이게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를 받았던 건가요, 그때? 아, 그 만장 네. 거기가 다 차는 만장 시기를 예. 5년에서 6년 저희가 5년에서 보고 6년?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무덤이라 그래나? 네, 산소? 네, 네, 산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화장을 하고 나서 거기 안창을 하고 싶으면 네. 그 현재 산소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화장을 하거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네요, 지금?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만 화장 지원금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쵸? 네, 네. 개장하는 거는 별도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차후에 사설묘지나 우리 시립에서 갖고 있는 걸 추모공원을 많이 할 생각은 좀 있으신 거잖아요. 차후로 이제 생각을 예, 이제 하시면. 여기 고지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관내 음. 더 지역별로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실까요?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앞에 우리 정책 방향 설명하실 때는 노인 일자리 신규 창출 목표가 600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네. 중점 사업에서는 1000개로 말씀을 하시고 네, 네. 정확하게 신규 일자리를 몇 개를 더 창출하시겠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1,000개고요. 1,000개 맞습니까? 네네. 예. 앞에 그 부서 정책 방향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 일자리 2,223개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1,750개 대비 한 473개가 늘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안성맞춤형 노인 일자리가 순수 12로 하는 거라서 전년 대비 한 1,070개 정도가 느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규 일자리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지금 창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개 중에 그 470개 정도는 금년도에 새로 신규 수행기관 2개소가 추가로 늘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화원이 전년도에 제외되면서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하고 해서 한 400개 정도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이제 신규 수행기관한테 갔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 맞춤형으로 600개 11호 하는 거는 저희가 그 현재 수행기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네. 지난주에 그 5개 수행기관을 불러놓고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좀 그 현재 안성형 뉴딜 사업도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뉴딜 정책에 좀 부응하는 일자리다 해서 그 환경 쪽이나 아니면 뭐 사람 우선되는 그런 휴먼 뉴딜이나 이쪽 부분으로 한번 그 일자리를 생각해서 구상해서 이제 공모를 들어오는 걸로 설명을 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이제 공모 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 확정되지는 않은 거군요. 네, 안성형 일자리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원 나가면서 이제 동부하고 서부 무한돌봄센터 그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예. 그쪽 지금 공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던 그 문화재 그 사업 그대로 환경정비 진행을 사업도 합니까?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그 시설 도우미 사업도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 시장형은 그대로 지금 4개 유지되는 겁니까? 네, 네. 은빛 재단사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판매가 돼요? 네, 거기서 이제 모자나 아니면 아이들 그 신생아 네. 뭐 이제 출생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들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은 아마 이제 지금 그냥 소매 쪽으로 일반인들이 이제 알아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보건소에 그 신생아 출산하는데 그런데 홍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다른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시골론가요? 네, 그게 지금 생산부터 그 유통까지 전체로 지금 거기서 진행이 됩니까? 네, 깨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요? 네. 거기가 이제 법인이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았기 네네. 때문에 그 새마을 회원분들한테 아마 홍보를 해서 네네. 그 이제 깨 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제 수매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읍면동 단위로 여튼 이제 각 단체별로 유유지 활용한 여튼 그 농산일도 여러 뭐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여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름은 지금 안성맞춤 시골 농가인데 전년도 추석이었나 이렇게 판매하는 거 보니까 그 국산이 아니고 예 여튼 뭐 중국산부터 해갖고 이렇게 수입 재료를 여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산하고 중국산. 네? 국산하고 중국산 네네. 두 개 품목으로 나눠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내 유유지를 네. 활용해서 이 시니어 직원들이 직접 농사도 짓고 가서 그 수확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이제 그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분들한테 읍면동에 이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농사진 거를 수매하고 또 그걸로는 다 물량 확보가 안 돼서 일부는 이제 중국산 수입산 깨를 가지고 이제 기름을 또 짜서 판매도 합니다. 근데 이게 수입계를 사서 여튼 짜갖고 판매하는 거는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그 농산일이 조금 이제 버거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 깨농사는 다른 농사보다는 약간은 조금 그 수월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튼 새마을회에서 여튼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새마을 읍면동 단위 여튼
여튼 조직하고도 좀 뭐 연계를 하시든지 가능한 좀 유지나 그 생산 면적을 좀 그 확대하는 방향에서 조금 그 방안이나 노동 인력 충원 방안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되 생산 폼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국산 참기름 들기름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지금 판매가 많이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중국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여튼 안성맞춤 시골 농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맞게 여튼 그리고 또 그 시민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튼 지역 내에서 여튼 생산되어지고 그것을 갖고 여튼 그 생산품을 또 그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게 훨씬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주는 그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 작물을 가지고 지금 이 네네.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는 거지 주가 그 수입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예, 한번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네, 네. 그 8쪽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네. 지금 예산이 분리 편성이 되나 봐요.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농산물 구입비고요. 농산물 구입비. 네, 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배송 포장 가공해서 배송하는 비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로컬푸드 부식에 대해서는 네. 각 경로당마다의 그 식당 관리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식당 관리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그 식사 도우미는 이제 한 분씩 다 네네. 예, 하고 계시는 거고 기존에 이분들이 이제 식사를 해 드시려면 이제 쌀은 양곡은 저희가 네네.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이제 부식비는 뭐 알아서 구매를 해서 드셨기 때문에 그 부식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아는데요. 어차피 여튼 이제 그 부식 재료를 친환경 우리 그 로컬 푸드로 제공을 할 거면 우리 지금 한경대의 영유아 여튼 집단급식 부분에 대한 네. 영양관리 그 식단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공되고 뭐 등등등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재료를 제공하실 거 균형 있는 식사나 이런 식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그 좀 메뉴를 갖고 그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 처음에는 이제 한두 달 운영해 보다가 네. 경로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수렴해서 일단 개선 방안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뭐 식단이나 그 영양 관리 같은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 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초수급자가 정확하게 우리 안산 같은 게 몇 명이에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는 현재 6,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말 기준 수급자 수인가요? 네, 네. 아, 예. 아니,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여튼 이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고용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안성이 지금 농축산이 그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좀 영향이 있는 걸로 지금 내부 분석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운 시기시죠. 네. 우리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부분에 대한 보정수급 부분 환급액 얼마 정도 돼요?
부정수급이요? 네.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따로 아줌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조사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뭐 신고나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지금 신고에 많죠. 따른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복지정책과의 통합 관리팀에서 네네. 정기적으로 네네.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 재산 관련 그 자료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튼 이제 수급자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어지고 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지원망을 여튼 넓혀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네, 네. 여튼 이제 그러한 그 시스템에 아주 교묘한 또 이렇게 구멍을 뚫고 네, 네. 그 많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부정수급 사례가 뭐 적지 않게 또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한 부분은 이제 자격 관리나 급여 뭐 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좀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에 대한 이제 복지 재정 수요를 일부나마 여튼 이제 그 갉아먹는 그 소위 이제 그 누수되어지는 현상의 이제 원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아까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뭐 잠깐 말씀을 뭐 다시 언급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말고 앞서서 보고받은 우리 소통협치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지금 연계하겠다고 하면서 한 3억 5천 정도의 예산 편성이 있고 네. 각 부서 단위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튼 이제 일자리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적정한 여튼 이제 일자리가 고르게 여튼 이제 배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 염두에 주시고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노인 일자리가 됐건 장애인 일자리가 됐건 이게 상시적인 그 자활 의미의 공간 확보나 시설 확보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조금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반혜숙 의원님?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얘기가 나와서 안 하려다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니어클럽 그거 아까 그 방앗간 하는 거 네. 중국산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중국산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아봤더니 사실 뭐 시설비가 들어간 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금과 임대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를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걸 맞춰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임대료 갖고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이 새마을지회 소속이잖아요. 네. 그쪽에 그래서 저는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 취지와 달라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생각한다면 그거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새마을지에 소속이고 하니 임대료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조율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뭔가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계속 안 그러면 이거를 판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그것 또한 시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방법을 잘 찾아주셔가지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무창 의원님.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품을 농산물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아침에 즙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즙, 녹즙기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네. 제품들, 상품을
홍보만 하면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 수 있는 기간, 그 외에는 다른 걸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고안을 해도 내가 보기엔 농산물을 이용을 하면서 그 다방면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배달도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시골 농가는 그 차교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만 짜지 다른 뭐 집, 녹즙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기는 아는데,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부딪히는 문제가, 충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업은 다른 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죠.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계속 지적만 받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복지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